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곽재우 의병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우 의병장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 중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의병장 하면 가장 먼저 그런 데는 이름값에 비해 의병 활동의 행정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덕령처럼 아무런 공적 없이 이름만 높았기 때문에 아니고 공이 있으나 당사자가 기록을 남기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개군 1117년 기록을 넘길 여유는 충분했음에도 전투 일정은 고사하고 말년에 해고라고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추수절이 아니면은 곡식을 배울 수도 없다. 의령 관할 참으로 명확하게 불타버렸다. 군량을 충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곽재우는 인접한 척결 신반년 관할의 창고를 뒤져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고 강에 버려진 세곡산에 쇠골을 가져다가 군량에 보탰다. 물자를 확보한 곽재우는 적은 병력이나마 이끌고 예군과 전투에 나섰다. 곽재우 의병대의 전투를 임진년 5월차부터 확인되고 있다. 서기사 김성일의 통령문을 받은 직후 관인탑실에서 5월 4일에 부장 사명과 함께 낙동강 하루에서 예선 3척을 공격하였다. 유민은 13명을 건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예선 11척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노령의 적격한 낙동강 지루는 기강이라 불리는 낙동강과 남과의 함로에 지점했다. 예군 졸업부대는 한양으로 진영한 상태였다. 손쉬운 승리에 안심하고 별다른 경계 없이 움직이던 예군 수중선을 공격해 물리쳤다. 단중 3령에서는 곽재우 의병대의 군전적 어른 산과 합천등지에서 연락지를 이산던 예군 소부대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곽재우는 전쟁 불과 11호도 되지 않아 의병을 일으키고 소규모 의병들을 이끌고 예군의 수송선을 공개해 적은 수였지만 경상우도를 없더라도 예군들이 물러나게 했다. 물론 이는 예군이 근본적으로 전라도 공격을 위해 경상우도로 항하기 전이 이게 가능했다. 임진년 6월 이전까지 경상우도의 예군 작은 무리를 이루어 도지를 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 시점까지 곽재우 의병들은 국가의 지시나 관의 요청도 없이 사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상황에서 관청 창고의 물자와 세공민을 점령했던 점으로 도전 내지는 전랑을 튼단 반란세력의 신발을 소지가 있었다. 어느 정도 피해자는 감사고 수령 고소 공직도까지 모두 정복시킨 조선 경무 사적들이 중앙이 허락도 없이 자유롭게 무장하도록 예배를 둘 정도로 반대한 집단이 아니었다. 또한 곽재우와 같은 지역에서 정대성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먼저 간다고 장정들을 모아 도둑질하다가 합천 군수에게 잡혀 잠수되는 일이 있었다. 정현영은 관물납치 사건을 일으킨 곽재우도 의심해 경상우병사 조대곤에게 보고하였다. 조대곤은 곽재우를 도적으로 오인하고 체포를 내렸다. 곽재우는 김성일이 보낸 글을 아예 기대에 걸어 노려볼 수 있게 했으므로 골스런들도 더는 뭐라 하지 못하였다. 망우진에서는 5월 11일 통경문을 접수하였다. 곽재우는 5월 중순 단성사 김성일을 만나 진주까지 동행한 후 의병을 제거하였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김성일은 전목사 오원을 소모관으로 서나 모병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그때까지 모은 병력을 모두 곽재우 아래 편지해 주었다. 정암진 전투에는 곽재우 의병대가 간신히 재정비를 마친 시점에서 벌어졌다. 곽재우의 전과중 가장 유명한 것이 정암진 전투다. 정암진 전투의 정확한 날짜와 전투 내용에 알 수 없으나
용사일기에는 정한길의 이런 예군이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기록만 존재하고 있다. 선조실록도 마찬가지다. 해미록에는 국제과 장암의 진을 치니 외적의 기매로 들어갔다는 전투를 했다는 말이 있다. 장암진 전투를 기록한 사료 중 가장 제법이 쉬운 사로는 난중 장력으로 26일 의령의 정진으로 최대한 왜군을 겁제과 의병을 매우 시켜 격퇴했다고 기록되었다. 의성출시 의병장 신임이 남긴 난작 규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전라 순감사라고 칭하는 외적이 장암진을 건너야겠다는 경무를 돌렸다. 그 경무를 맞이하는 자는 안전하고 항가는 자는 죽으라고 쓰여 있었다. 모든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항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에 각자가 분명히 크게 꼬집기를 감히 말한다. 적을 맞이하는 자는 죽고 적에게 보내는 격서를 쓰기를 천적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미리 호위장군을 보내 정예문을 거느리고 도적했을 까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 사람에게 붉은 옷을 갈아입혀 산 위에서 내다보게 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같은 색깔의 옷을 입혀 말을 타고 산 위로 달리도록 하였다. 서로 바라보는 땅을 달리게 하였던 능히 상골적인 나라 넘는 듯하였다. 저쪽에서는 사라지며 이쪽에서 나타나고 이쪽에서 사라지며 저쪽에서 나타나는 막내 동작이 깜짝을 사이인지라 외적이 몹시 이상하니 여기다가도 침례 도망갔다 한다. 정만록에서도 이 기록에도 유사하면서도 보다 세밀한 전황을 기록하고 있다. 정만록에 의하면 국제는 장서 심령을 뽑아 자신과 똑같이 붉은 옷을 입히고 병마를 태워 매복시킨 다음 스스로 미끼가 되어 일본을 유인하였다. 10년의 이쪽을 일본을 유인한 뒤 화살로 신호를 보내자 각지와 같은 복장을 한 장사 10여 명이 불시에 태어나왔다. 놀란 일본이 혼란에 빠졌다. 숲에 숨겨뒀던 건물을 쌓아 일본을 공격했다. 난중 잠락에서는 쌍산역에서 안꽃꽃 일본을 통대가 18척에 타고 적고 있다. 이 수치가 참하다면 안꽃꽃 일본은 많이 잡아도 2,000명이다. 물론 계산인의 새가 크게 불어난 상황도 2,000에 불과했던 국제의 부대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국제와 안꽃꽃 일본의 전투는 장암진 전투 하나만 알려졌지만 실제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낙동강 지루를 중심으로 벌어진 경상으로 방어전으로 장암진 전투에도 전투가 최소 한 번 더 있었다고 한다. 비로소 경상우도를 통해 전라도로 진입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일단 저질러되었으며 경상우도의 제한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는 그가 약간 다가깝게는 방향을 바꿔 무구주 금사방밀에서 진주로 내려가려 해서 전라도 의병과 관건이 일치응치 금산 전투로 저지되었다. 안코구지군은 물리친 다음에 갑자기 의병보다는 의령상가제의 모름이 낙동과 이백에 출마하는 예상과 일본을 공격하였다. 이중 구체적으로 전적이 전해지는 것은 난년 작년 2월 19일적 기록이다. 낙동강이 적산이 인도에서의 아래로 흘러내려 오다 이층은 침몰하고 한층은 너를 부어두고 내려갔다. 국제가 전선을 포획하고 27명의 무겁이었다. 배에 실려 있는 것이 모두 공룡의 보물이었으며 타제와 신었던 신발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최유사에게 보냈다. 김석의 현풍 창명이 된 일본의 움직이 심상치 않은 대국의 유선단이 낙동하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로 첩보가 들어왔다. 이 첩보에 등장하는 유선 70척은 의령의 상륙하려 했으나 국제부대의 공격보다 사상전을 예고하고 도망갔다. 일본이 도와 시도를 저지한 뒤 국제의 일본이 할머니가 길전이 노릇을 하던 공기금을 외벽 격전으로 생포하여 주겠다.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건강하게 북쪽으로 살아가기 잡았다고 기록했는데 남자 귀찬에는 보다 자세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영상이 영망이었던 공희경 회란이 반발하자 간양으로 간 다음은 집에 편지를 보내 경주 부인이랑 밀양 부사 정도는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을 두고 불경은 발언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침입으로 혼란한 틈에 역모를 구해야겠다. 이 소식을 접한 곽재는 공희경이 행선에 들어옴을 기회로 삼아 주기로 하였다. 공희경과 동양사하라가 침묵했던 원련 봉사 신초와 접촉하여 그에게 공희경을 고르게 하였다. 사람 모았으니 같이 모의를 하자는 신초의 말에 공희경이 남마 순수에 따라왔다. 숨어있던 곽재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혀 곽재는 공희경의 팔다를 하나씩 자른 뒤에 목을 쳤다. 곽재는 일본이 점령한 창경 현풍 인선사기의 경우 타는 작전에 참여하였다. 고령 합천은 초계 지역의 의병들까지 소지해 진행된 이 작전은 난정 장맥의 기사 김상영의 장계 고대 인력과 정만로를 이걸 모두 정황에서 살펴보고 기록했다. 난정 전력 7월 9일조에서 지시하는 생계현탄 면허땅을 마쳤다. 각제와 정예부대 수백 명을 거느리고 현평에 죽었던 주민적을 유인하려 했으나 재기판을 하지 않았다. 밤중에 산에 올라가고 가지가 5개 달린 갯불을 들어 수가 많은 듯이 서기고 함사가 포수한 일본을 심리적으로 공격했다. 이튿날 일본에 달아났으며 5일 뒤 창녕의 일본이 그 소문을 듣고 역시 달아났다. 김증민은 결사대에 80명을 끌었던 내현에서 관세에 불을 지르고 따라서 일본 급수에 공을 곽재원은 이들과 달리 직접 표전을 대표하고 3대 신대생의 대산에 올라 햇불을 밝히고 보수를 울리며 전라 500인방과 공의장군이 니를 도착해 일본과 싸울 것이라고 소리치는 시민의장을 불렀다. 각제가 지속적으로 공을 채우자 조정에서 군정부를 취하하였다. 1592년 6월 일곱 철반에 임명되었다. 1592년 8월 비변사에서 큰 장공을 세우고도 이를 세우지 않는 정을 거래에 오품 배수를 제수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형조정명에 임명되었다. 10월 23일에는 김명희 평상관이 제수되었으니 각지에도 올리는 게 좋겠다고 성적이 뜻에 의해 정상품 통정대도에 제수되었다. 12월 9일 비변사에서는 각지의 임명대를 불러올려 그냥 임리에 기임하자는 그 은혜를 내기도 하였다.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계산년 1월 기준으로 2,000명이 됐던 국제 부대 조정이 그런 기대가 매우 컸다고 한다. 1993년 4월 성녀 목사에 임명된 국장은 하만 어령대지에서 활동하는 예군의 동태를 파괴 보호하고 도저체 철사 6명의 지시를 받아 정엄지를 방어하였다. 선조 역시 신뢰를 내비치며 9월 8일 목사라면 되지 말고 조방장을 개임하라는 지시를 내었다. 각제문 전쟁에 강해야 될 기미를 보였던 1993년 말부터 경상의 지역의 산성수주가 정부에 만든 공을 하였다. 임진왜란 초창기 점령 표지 오늘은 평지 육성 위주로 자해진 방위 계획으로 있었다. 국제는 전쟁 치부터 산성 유지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다. 비변사에서도 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가하고 우려를 못하면서 고령 등 낙동과 일대의 주요 산성들을 수축 관련 위원회로 청구를 묻게 하였다. 1993년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국장은 1995년 말 돌연 보수를 벌이고 낙하하였다. 사직 기사는 사유는 조선 왕조실록에 정해지지 않으나 1995년 신변 기사에서 이대경이 강화 협상에 불만을 가져 떠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국제를 지을 금융 활용했으나 정유명까지 거의 2년을 시간에 미쳐서 지냈다.
도철철사 이원익이 벽서를 보내 2, 3차 대문을 불러서 병으로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조가 국제에 버리던 신라를 흔들렸다. 악명이 대행장이 도철철사의 지시에 불행한 자를 등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 모함의 난에 김정룡, 홍계랑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 얘기를 먹기도 했으나 선조가 처음부터 다수 지금이 쏟아져 나온 김정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문에 비쳐 화를 입지는 않다. 1596년 11월 휴관사에서 다시 한번 국제의 제외성명을 권리하였다. 이때는 선조도 반대하지 않아 경상자도 방어사로 제수되어 정유재란 때 가토 기어마사와 마사의 공격을 막아 화항산성을 수비하였다. 이때 서기로 인연을 맺은 이가 뒷날 영매의 국제를 보여주고 전기를 쓴 배대의 여우였다. 그러나 제출사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다. 1597년 8월 계모 씨가 사망하자 사제가 계모의 묘가 있는 묵진에 올랐다. 조정기 수철의 기본 명령을 이것으로 모두 사용하고 멸하기 끝날 때까지 제하에 몰랐다. 정유 제락이 끝난 이후 1599년 2월 전유 목사가 고구려는 경상자변사의 인명대 영남 지역의 건물 당가라 전달하였다. 10월 연례 임기에 부임한 국정은 11월 장경 어느 영남 방역 대책을 권하였다. 핵심은 과거에 주장했던 산성을 거점으로 한 방어 대책이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1600년 2월 한 장의 장제를 선조에게 몰래 당내 정치와 군정의 문제점을 지정하려 표수를 벌이고 낙향하였다. 이 장제에서 그는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전해야 할 시점에 조정 신하들은 분당을 나누어 서로 대립하고 개척하기만 하며 국내에 산적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합의가 필요하니 일본과의 화해를 반대하고 사실은 그 꿈의 일본의 자유를 외교적 위협을 보였다. 이후에 같은 경력을 갖춘 명신은 그러한 이유도 없이 정승직선 문화를 위해서 수군만 정부를 중시하고 육군을 등한 시 산성수축과 방어 체계를 수립에 소홀한 군사실적 등 정전만에 대한 신뢰는 비판을 하였다. 일본과 화해를 주장한 등 장계 내용도 큰 문제였다. 방면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낙항해 부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국제가 방면 기다리지 않고 낙항해버렸던 경상감사 공부들은 관료들은 당장 국제를 체포해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조는 전부터 심한 열등감을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한 선조의 권위는 매우 컸다. 즉시 행벌이 논의되고 의금부에서는 대명령에다가 100배 변방으로 군량을 지게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조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각제가 받은 행벌은 선조 실력이 제명하지 않는다. 각제의 문집인 나무 선생명집에 수록된 이런 모이는 전라도의 영감으로 일부에 되었다고 한다. 1602년 풀어났으며 이 면은 각제의 인생의 큰 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덕이 양을 받아 백곡 찬송을 시작하였다. 1606년 각제를 1601년 3월 각제를 다시 기여하는 방안에 노력했으나 선조는 다만히 반대하였다. 이는 공식 책봉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공신도감에 의해서 경상 모두를 공자는 보병들 각자를 공시로 적봉하자고 권하자 소송군은 공적 자체를 폄하하고 의백을 아예 없었던 사람 지역에 그 의사를 받겠다. 각제의 공정은 무시할 수 없던 공신도감 1603년 4월 공신의 적봉들을 많은 장소 26년 3월에 보호할 때 각제의 이름을 내었으나 각제는 결국 신무 공신을 들지 못했다. 이베스 팔라고 인해지는 1204년 각제는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잔리사의 인명대회로 수지하에 경상도 지역의 방어와 군사훈련 등의 군무를 담당하였다. 이때도 편함없이 산상의 수축과 관리에 집중하였다. 선조실록 1204년 4월 장기에서 그런 남동의 천생산성 그 행세가 한다는 것을 전에 이시연이 수축 공사를 시작하여 대강 수선을 맞춰놨다. 자신이 직접 가서 형실을 살펴보고 이전 부분을 보수하여 수축을 마무리 지겠다고 하였다. 김명량과 국제의 교훈이라고 1593년 장군포 해지를 함께 참전했던 것뿐이고 김택명이 역사한 후에 3번이나 더 건직에 받았다는 점을 고려 고려했다. 조식의 제자로 정인원 같은 북인계 인사들과 공백을 학력은 같았지만 정작 정치적 지향을 관직 생활은 남인에 가까웠다. 초기의 조유사 김선일의 큰 은혜를 입었고 1593, 1596년 이영경의 유성령 1590전, 1598년 제철서 이은희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를 위해 그를 추천한 김영란, 정국, 김우호, 이덕현, 이청형은 모두 남인계 중심이었다. 서인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 인도수, 연구수 생겨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할 것을 지향하였다. 반면 집권당의 대북과는 이것으로 다름없다. 대북은 조간을 비밀로 유성명을 탄핵하였다. 국장은 1600년 상설을 올려 조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다민의 정신 이완이거나 정승직에서 채직한 것을 비판했으며 대북계 대사는 홍교수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갔다. 후에 배술자련이 얻었을 때도 그 없는 소문에 마음고생을 회의하였다. 서쪽으로 절친했던 동강 김우홍과 한강 정군 북민세력의 손으로 올라와있다. 김우홍 고향에도 돌아오지 못한 최근 인천과 청주를 전쟁하다가 죽었다. 정군은 대구 칠곡 대북에 죽은 데 은거하며 숨어있었다. 많던 재산을 은행학교에 다 털어놓았고 전후에는 경찰등의 감침을 보이지 않아 1608년 광해로도 준비해서 인도에는 단발옷에 선장왕이 관련 기호지에 답서를 하는 정의 현장도 없는 생활을 하였다. 그래도 광해군의 각처를 높이 사서 검사, 오병사, 삼등 수군 통리사, 황견도 관찰사, 전라병사, 오이도청부, 도청관 등 고위직의 차례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대북과 채굴전 관직 시간을 수행한 시보다였다. 그는 관직이 임명될 때보다 상승을 올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낙향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정치의 생명이 1913년 영창대군 사사에 반대하는 상사를 올리면서 끝이 났다. 이상 의병대장 홍의 장군 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